얼마 전에 포토커플러의 제로 크로싱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오늘은 포토커플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제로 크로싱 디텍터 파형을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멤버십 혜택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채널 멤버십 혜택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와는 별개로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했던 오프라인 교육의 일부를 앞으로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난이도에 맞춰서 각각의 강좌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신 이후에 가입하신 내용을 저에게 인증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교육 자료들을 PDF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목록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포토커플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포토커플러가 주로 응용되는 예시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포토커플러는 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PCB 혹은 두 개의 장비 간에 절연된 통신이 요구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내고 싶은 쪽에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은 그러한 정보를 받는 이 수신부 입장에서는 수강부의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해서 두 개의 장비 간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두 개의 장비가 서로 연결될 때 어떠한 와이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굉장히 긴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으로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에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려 주었다가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해버리면 이 통신선의 전선의 인덕턴스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러한 스파이크성 전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토커플러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역전압 한계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스파이크성 전압에 의해서 포토커플러의 LED, 이 발광부 측이 굉장히 쉽게 망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장을 방지하려면 포토커플러의 LED 역방향으로 1N4148 같은 스위칭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스파이크성 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에너지가 이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게 함으로써 이 LED를 보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포토커플러의 이 LED는 이러한 역전압에도 약한데요. 높은 전류가 흐를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망가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직렬로 저항을 연결해서 전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LED 쪽이 생각보다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응용 회로에서 많이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무언가 스위칭 작용을 할 때 아니면 어떠한 부하를 구동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회로들의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떠한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런 식으로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특정 부하를 구동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좌측 회로는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먼저는 NPN 트랜지스터에 전류를 흘려준 다음에 전류를 증폭해서 최종적으로는 릴레이를 구동하는 회로고요. 우측에 있는 회로는 이제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시를 든 건데요. 마찬가지로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부하를 작동시킬 건데 이 부하를 구동할 때 트랜지스터는 이 달링턴 회로로 동일하게 구성하고 릴레이가 아니라 LED를 켜게끔 하는 회로를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동작은 이 LED 쪽에 전류가 흘렀을 때에만 릴레이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ED 쪽에 전류가 흘렀을 때에만 이 LED가 켜져야 돼요. 그 동작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작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토커플러라는 친구는 LED 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수강부 쪽에 약간의 전류가 흐르는 누수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방금 누수 전류라고 표현한 이러한 전류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에서 찾아보시면 컬렉터 다크 커런트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LED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광부 쪽에 전류가 어느 정도는 미세하게 흐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콜렉터 다크 커런트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해버리면 트랜지스터가 이 다크 커런트를 증폭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HFE배만큼 증폭해서 컬렉터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소자인데, 굉장히 미세한 값의 전류라고 하더라도 그게 HFE만큼 증폭이 되면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꽤나 큰 값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내가 포토커플러를 단순 온오프가 아니라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그러한 다크 커런트에 의해서 뒷단 회로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다크 커런트로 인한 오동작을 방지하고 싶으면은 그러한 누수 전류를 갖다가 바이패스 할 수 있는 이러한 저항을 하나 그라운드로 풀다운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포토커플러를 이러한 용도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토커플러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제로 크로싱 디텍터 회로의 파형을 한번 같이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이론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LED의 양단에 인가되는 파형은 이 앞에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파 종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의 전압의 파형이 걸리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양단의 전압의 파형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값이겠죠. 220V가 종료가 된 거니까요. 포토커플러의 LED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이용해서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강화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낮은 값의 전압이 걸리게 되고 LED에 전류가 흐르면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때 파형을 여기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토커플러의 LED 쪽에 전압이 걸릴 때 이 수광부 쪽의 작동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포토커플러의 LED에 흐르는 전류가 낮을 거기 때문에 LED에 흐르는 전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는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 포토커플러는 꺼짐 상태를 유지하니까 하이 전압을 띠게 되고요. 이렇게 포토커플러의 LED에 전류가 흐르는 구간에서는 얘가 스위치의 온 상태에 돌아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 컬렉터의 전압은 그라운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형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파형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이 AC 파형이 0V를 지날 때만 하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회로를 제로 크로싱 디텍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로 크로싱 디텍터 회로는 AC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이때 이 전압 파형이 여기에 사용하는 이 저항값들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 파형을 읽어서 AC 전력 제어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압 파형을 내가 괜찮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볼 거냐, 이 회로를 빵판에다가 똑같이 제작해가지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여기 220V의 파형을 측정을 해볼 거고요. 여기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컬렉터의 파형을 측정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저항값은 그대로 하지 않고 1차 측은 그대로 두고 여기 2차 측 저항을 1K가 아니라 이거를 100ohm에다가 10K 가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파형을 같이 관찰해 볼 겁니다. 여기 저항을 작게 했을 때, 크게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파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요 실험 환경 그리고 파형 변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파형 부분만 확대해서 PC로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실험을 위해서 제작한 회로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다이오드들이 1N4007 4개 다이오드고요. 요거는 47K 옴인데 1W짜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2W짜리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에는 PC817 포토커플러가 있고 1K 옴 대신에 100옴과 10K 옴의 가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돌려가면서 파형을 관찰할 건데요. 파형을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여기 220V 넣을 때 이 부분을 차동 프로브로 관찰할 거고, 여기에는 5V 전원을 공급을 한 상태에서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컬렉터의 전압을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고 파형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현재 상태에서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뭔가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파형입니다. 자, 1번은 노란 색깔 입력되고 있는 220V 전압 파형이고요. 여기 2번이 포토커플러의 컬렉터 쪽 전압 파형인데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가변 저항을 돌려서 제가 이렇게 가변 저항을 돌려서 이 저항값을 수정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파형의 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파형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같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항값이, 지금 순간이 제가 저항값을 굉장히 작게 한 순간이고요. 제가 가변 저항을 조작해서 컬렉터 쪽에 연결된 저항값을 크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하이인 구간이 좁아지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제로점을 지날 때 파형이 변한 이제 그러한 동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원점을 조금 동일하게 맞춰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파형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정확히 0V를 지나는 시점에 이 레벨이 하이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LED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이 컬렉터의 전압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MCU를 통해서 읽어 드릴 때에는 얘를 인터럽트로 읽기도 하고요. 얘의 레벨이 하이로 바뀌는 것을 인식을 해서 읽어 드리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 드리는지, 그리고 그 읽어 드리는 그 순간이 정말 제로점을 지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스코프로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0V를 지나는 순간은 이 지점인데 내가 이렇게 더 앞선 지점에서 0V를 지난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회로로서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이를 바탕으로 구현해서 하는 거, 이거를 같이 알고 계셔야 조금 잘 제대로 이 전자회로를 만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파형을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 포토커플러를 작동시킬 때 내가 파형을 지금처럼 작동하는 거는 포토커플러의 수화물쪽이 스위칭 영역이 아니라 리니어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이제 정확히 온오프 스위칭 영역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커플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조금 중요한 실험이라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가져왔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